작년 영국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은 석탄 화력 발전의 단계적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의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인도의 거센 반대로 단계적 석탄 폐지에 대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로서는 최초로 화석연료 감축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었죠. 나아가 석탄 발전 폐지에 적극적이었던 40개국은 선진국은 2030년에, 개발도상국은 2040년에 석탄 발전을 중단하겠다는 탈석탄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빠질 수 없죠. 40여 개국과 함께 탈석탄 선언에 동참했답니다. 그러나 목표 설정에는 동의하지 않고 노력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을 덧붙이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탈석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탈석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전력 생산원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이며 천연가스에 비해 석탄은 단위 전력당 이산화탄소를 약 2배 더 배출하는 기후변화의 주범이기 때문이지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탈석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먼저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왔던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2019년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해 석탄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실제로 석탄 발전을 줄였습니다. 2021년 27개 EU 회원국은 12.9기가와트의 용량을 폐쇄했습니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가장 많은 용량이 폐쇄되었지요. 나아가 포르투갈은 기존 목표였던 2030년보다 9년 앞선 2021년 11월에 탈석탄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얼마 가지 못했고 최근 유럽의 석탄 사용량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 때문이죠. 러시아발 천연가스 수출 중단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그 대체 발전원인 석탄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꺼져가던 석탄의 불씨를 다시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6월 석탄 화력 발전의 발전 비중을 35%로 제한했던 네덜란드는 이 상한을 없애고 즉각 가동 가능한 4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기존 가스 화력 발전량 중 46%를 충당할 전망이라 밝혔습니다. 프랑스도 올해 6월 겨울철 에너지난에 대비해 가동을 중단한 생아볼드의 석탄 발전소를 석 달 만에 다시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중국과 인도에서도 지난해 석탄 발전량이 각각 12%, 9%가량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의 탈석탄 약속은 야심찼지만 에너지 대란 등의 외부적 상황으로 탈석탄 이행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탈석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한국의 탈석탄 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정부는 석탄 발전을 줄이겠다고 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 정책과 로드맵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2020년에 정부는 향후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허가를 금지하고 2020년부터 2034년까지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총 30기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건설에 들어간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는 제외되었죠.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적인 탈석탄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가들이 야 너도, 야 나도 약속했으나 국가 내외부적 상황 때문에 이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올해 여름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이례적 기후현상을 직접 경험했듯 기후위기는 우리 문 앞에 닥쳐있고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이슈도 함께 겹친 만큼 탈석탄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이슈입니다. 국회 기후변화 포럼에서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지구촌 핫이슈, 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탈석탄의 미래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쏙쏙 알 수 있으니 탈석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놓치지 마세요.